내적 에너지.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다. 일단 땀이 나는 여름이 싫다. 그런데 더운 필리핀에 와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무더운 여름 오후 1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소 15분 걸리던 길을 25분이나 소요하고 집에 도착했다. 그 이야기를 교회 동생에게 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걸어 집에 와서 쉬는데 그 힘든 시간이 짧은 게 좋지 않아? 맞다. 그러면 되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난 더울 때면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놓여진 버터처럼 된다는 것이다. 그 아이의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내 몸은 그 방법에 협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선교지 교회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학생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학생들이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예배와 큐티 생활이다. 이 두 가지 중 매일 하는 큐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몇 년 전 큐티 모임에 자주 결석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다가가서 왜 큐티를 안 하냐고 물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은 저 그냥 장학생에서 빼주세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장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하루 10분도 안 걸리는 큐티가 하기 싫어서 포기하겠다는 점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때 여름날 내 모습이 생각났다. 더워서 힘든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체력이 없어서 느리게 걷던 내 모습.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적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의무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그 의무를 이행할 힘이 없어 실천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사람들은 나에게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셋을 키우니 너가 장녀로서 공부 잘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다들 나보고 내 상황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잘 사는 방법이 없는 듯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나도 그 당시 그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잘하는 방법을 몰라 공부를 시도해도 실패했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힘든 생각과 마음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매우 어려웠다. 큐티를 하기 싫어서 장학 혜택을 포기하려 했던 그 고등학생처럼. 심리학자 안젤라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 가는 근성, 이 근성이 공통적인 성공 요인임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런 근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교회와 선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보다 내적 에너지를 먼저 채워줘야 됨을 깨닫게 되었다. 장학 혜택을 아무리 많이 제공해도 아까 그 고등학생처럼 내적 에너지가 없어서 그 목표를 성취할 내적 에너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의무 강요는 기름 떨어진 차에 주유는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근성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방식의 감정주의가 그들에게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다. 의인이 될 방법을 알려줘도 의인이 될 내적 에너지가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룰 아무 에너지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방식에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2023년 장학사역도 어떻게 이뤄갈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한다.